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65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54일차 하다 1500이 되어버렸어요. 1654일차고요. 오늘도 퓨처 셀프. 그쵸? 퓨처 셀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범 이륙사님. 네. 1654일차고요. 오늘 121페이지예요. 개정판 121페이지에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흥미롭게도 미국의 스포츠 해설가는 스포츠만큼 인기를 얻는다. 해설가는 관중석에 앉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평가하고 비평한다. 스포츠 비평은 인기가 높아졌고 즐거운 일이 됐다. 그들은 경기장 옆에서 양복을 차려입고 번드르한 말만 중얼거린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경기장 밖에서 비평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다. 또는 경기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게 하려고 당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다. 석섹스의 전 발행인 데런 하디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라고 했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하라. 참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저희 같은 경우도 베라 플랫폼을 하고 싶어. 그럼 베라 플랫폼을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쵸, 조언을 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오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친구한테 막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야야 그거 이상한 거 받으라 하고 그만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흔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뛰느냐 안 뛰느냐,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뛰면서 뭔가를 계속 뛰는 사람과 맞춰가는 거랑,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면 말이 많죠. 왜? 내가 안 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너무 이제 좋은, 늘 듣는 그런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대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 자, 어,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건 내가 경기장을 나가버리고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혼란스럽다는 거야, 내가. 내가 딱 들어가면 알겠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이 참 좋은 게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을 다 하신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한 상태를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알겠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이었다면 저도 이론으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였다면 실증나서 한 번, 두 번, 그거 어떻게 복습을 하고 15년을 듣겠어요. 오래 못 들어요. 근데 뭔가 이 일상에서의 내 경험을 상태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경험 속에서 바뀌신, 의식이 달라지신, 관점이 달라지신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론 교육이었으면 몇 번 듣고 실증나서 못 들어요. 뭐 이거 다 아는 건데 내용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뭐 바보도 아니고 15년을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그거 바보도 아니고 못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일상에서 경험으로 이게 맥락, 에너지가 바뀌는 거와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 차원에서. 그쵸? 그래서 삶에서 행복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진짜 행복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오늘 안 들어왔네. 어디 통화를 안 해가지고 통화를 했더니만은, 어찌나 그 관점을 아직 몰라가지고, 뭐, 엄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엄마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래,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엄마 아빠 결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쨌단 말이에요. 하고 막 하는데, 아니, 오늘 가로말을 하니까 그냥 잘 듣고, 아니, 그래서 엄마 미워해서 행복하냐 이거죠. 편안할 때도 있다는 거. 아,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억압해 놔가지고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억압해 놓은 거지. 진짜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은 엄마를 보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엄마를 보면 항상 편안해야지. 어떨 땐 편했다. 어쩔 때는 불편했다. 늘상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 늘상, 항상 볼 때까지. 그래서 그냥 항상 볼 때 편안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해져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또 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누구를 봐도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안에서 그냥 평온이 유지가 되고 영향 안 받는 단계. 엄청 중요하죠. 그럴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경기장 안에 계셨던 분이라서 멘토 선생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는 게 경기장 밖에 머무는 거고,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 거. 그게 생각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장 밖에 머무는 것이다. 생각이 많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공포의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는 꼴이다. 수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아무것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그쵸? 그래서 즉시하는 거. 즉시해라. 즉시해라. 어제도 누군가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미래의 나를 적어 놓으라고 이제 적어서 하자고 했는데 스폰서님이죠. 스폰서님 앉은 자리에 쫙 써가지고 쫙 주는 거야. 그러니까 쓰다가 나에 대한 거 원하는 거를 근데 쓰기 싫으면 또 안 써지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 써지는 거죠. 근데 좀 몇 분, 20분인가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앉아서 써서 주세요. 우리는 나와서 우리끼리 미팅하고 즉각하라는 거죠. 집에 가서 써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즉각 그렇게 스폰서님이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하면서 이제 했는데 6개월 뒤, 1년 뒤에 쪽지를 갖다 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타임캡슐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즉각하는 거, 행동을 즉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즉시 하는 거. 그쵸? 즉시 할 수 있는 것도 에너지가 올라가야 즉시 할 수 있죠. 어, 네, 책 읽어주는 방입니다. 프린스 전경재님. 네. 책 읽어주는 방입니다. 매일 6시에 읽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120페이지 셋째 줄, 로마의 철학가.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머뭇머뭇거리고 생각이 많고 그러다가는 길을 잃는다. 라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옆에서는 의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부전승으로 승리를 가져간다.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냥 당장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있어. 누구 만나지도 않고 있어. 그 뭔가는 두려움에 있어서 내가 왜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않고 있는지 이제 그걸 잘 봐야 되죠. 그냥 하던 일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또 뭔가 추가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나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뭘 모르는지 경기장 밖에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떤 분이 어, 인간관계, 실내 쌓기를 하세요. 그냥 실내 쌓기를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살아가는데 뭐 친구도 좀 만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살면서 이것저것 뭔가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는데 공부를 10년 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10년 넘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 그럼 수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뛰어라. 베라를 위해서 베라를 해라. 뛰어라. 해라라기보다는 베라를 하라고 많이 권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고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공부 안 하겠다. 그냥 수행을 해서 내가 누군가 사람과 사람, 빛과 빛이 만났을 때 내가 어두우면 저기 있는 어두운 빛, 밝은 빛을 안을 수가 없죠. 어두운 게 밝은 게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을 내가 더 밝은 빛으로 안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부딪힌다 막 이제 그럴 때 왜 부딪히는지 왜 불편한지 엄마가 왜 불편한지 엄마가 편하지 않아 엄마가 편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남편을 만날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은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 대한 걸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엄마에 대한 투사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어제 통화했던 그 저기는 이거를 이제 뭐 내 마음에서 있는 걸 밖으로 보는 건데 저 사람이 욕했다 이거지. 욕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그거 이해하는데 참 몇 년 걸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뭐 있죠. 진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야, 내 모습을 보는구나.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불편하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무시했어. 엄마가 나를 배신했어. 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신념 안에 내 안에 있어서 남편을 봐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 밖에 있는 거를 해석하는 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이야. 엄마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했다고? 그럼 배신이 스물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면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두렵잖아요. 회피하려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게임 중독도 하고 심한 경우엔 마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음식, 과잉 중독이 되고. 요새 음식을,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지만, 옷 갈아입을 때 얼마나 좋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정리를 좀 더 이제 조금 더 해야지 돼요. 싹 들어가니까, 식습관을 바꾸니까 엄청 좋아요. 어제도 득 가니까 진짜 마트 가니까 왜 떡이 보이고 마트 앞에 있잖아요. 그 빵집, 마들렌? 얘네들은 왜 들어가면 그렇게 그냥 많이 먹게 해줘요. 그냥 먹어도. 상관 막 이것저것 다 집어 먹어도 있잖아요. 배부르게 먹어도 되잖아요. 안 가요. 근데 빵집도 이제. 빵집도 안 들어가고, 저희 여기 옆에 파리바게뜨가 이전을 했는데 20% 할인해 주더라고요. 할인하는구나. 그리고 뭐 이제 선물 사야 될 때나 뭐 이럴 때나 이렇게 저기 하지. 재밌더라고요. 저기 어떤 분은 있잖아요. 베스콘 붙여주기 전에 빵을 드리더라고요. 빵, 이거 붙이고 빵 먹어봐.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렇게 하시는데, 웃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습관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두려워서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엄마가 나를 배신해서, 엄마가 나를 배신하고 무시해서 또 그렇게 될까봐,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닌데도, 버려졌을까봐 라는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면서 억압을 해놓으니까 얘가 감정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회피한다고 사라지면 괜찮은데 계속 나가지도 않아. 일도 안 나가고 꼭꼭 있죠. 밟아두는 거죠. 얘가 삐질삐질삐질 올라온단 말이에요. 진짜 처음에 요샌 그런 얘기 아시죠? 처음에 똥을 덮어둔들 똥 냄새가 안 나겠냐고요. 똥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있잖아. 거적대기를 덮여놓고 흙을 덮어놓고 그래도 똥 냄새가 안 나. 가서 난다니까요. 또 시멘트로 덮어놓고 완전 대리석으로 덮어놓는다고 뭔가 이상하게 있잖아요. 냄새 난다니까.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게 언젠가는 올라오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낫고 바뀌신 분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도 바뀌는 거라는 거죠. 어제도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어요. 한계에서 부딪혀서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그때? 3년 전부터 한계가 있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얘기를 해주고 싶더구만. 얘기를 해줬어야 되나? 팔자가 그때 되게 뭔가를 찾고 막 이랬었거든요.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저도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뭐지? 그 안에서 경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잠시 쉬면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때 그래도 우연히 진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의식 수업을 듣게 돼가지고 너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경기장에서 뛰고 계신 멘토님을 찾아라.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멘토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전승으로 승리한다 그랬죠.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관심 있는 주제,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부자 되는 게 관심이 많죠. 근데 뒷짐을 지고 서 있죠. 그냥 비평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하고 비평하는 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그럼 진정한 프로가 되지 못한다. 경기장 옆에 머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뻔하다. 경기장 옆에 머물면 후회할 인생을 살게 뻔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주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게 권해 주셨던 것들이 경기장 안에서의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두려움,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빨리 많이 올라오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공부만 하고 있으면 평생 공부를 해도 의식성장하는 데는 별로 그냥 이론만 알고,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깡패가 된다 그러셨어요. 밖에 있으면 영적인 깡패가 되는 거고 안에 있으면 영적인 선수가 이제 되어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새 실감 많이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런 마음이 들고 발표하면서 이제 진짜 적극적인 해결을 할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놓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장착을 하고 나가니까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면 비가 와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용기란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말한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 말에 따르면 용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맞죠? 용기로 들어가는 거는 용기는 진짜 긍정적인 변화, 희망을 갖고 움직이는 그 관문, 행동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은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당신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 있으면 내가 진짜 경기장 밖에 있으면 패배했다. 뭐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슬금슬금 막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푹 빠져가지고 절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절여져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막 빨리 있잖아요. 두려움이 툭툭툭툭 느껴지잖아요. 욕망도 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면 그거를 빨리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두려우면 경기장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의식 수업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듣다 보면 계속 듣고 계시다 보면 점점 에너지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경기장으로 툭 뛰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 수업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장 밖에 있다면 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날마다 패배한다 그랬어요. 나는 온라인 글쓰기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서 온라인에 글쓰기를 시작한 결심을 한 게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10년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되고 싶은 게 작가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기장에 들어가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온라인을 모르는데 온라인을 배우기 시작하시더니 온라인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연세 상관없이. 야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그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또 고치고 받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온라인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서 뛰면서 묻는 거와 현장에서 뛰지 않고, 그건 그럼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거하고 질문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만 하고 질문하는 거랑, 저희 선생님 참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 다 아는데도 그냥 받아주시는. 그냥 받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경기장에서 뛰면서 질문하는 거랑 금방 천지 차이 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부하의식을 들으십시오. 사랑으로 선생님이 받아주시고 계시는 부하의식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어요. 오늘 이제 4월 1일이다. 아, 4월 1일이네. 만우절. 그쵸? 어, 우리 며느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 4월 1일이라 했는데 4월 1일 날 며느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인데 생각날 텐데 그쵸?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말을 또박또박해서 표현 잘하게 생겼는데 표현을 솔직하긴 또 하는데 감춰놓은 것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러네요. 오늘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네. 네,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네. 끓여놓은 거 국은 좀 갖다 주고 와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5월 오늘 4월 1일인데 5월달 5월 어, 31일, 6월 1일 날 시크릿이 있어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입금하는 날인데, 요번에는, 작년에는 1년치를 쫙 받아가지고 미리 입금한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서 그게 변화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잘 들으셨죠? 일찍 앞에 앉으신 분들. 이제 요번부터는 있잖아요. 요이 땅 해가지고. 요이 땅에서 기계처럼 감정을 빼고 딱 눌러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이제 요일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이경숙님 통장에 이런 10원을 막 그냥 수시로 집어넣고 이제 그만 집어넣으라고도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선착순으로 자리 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현장에서 뛰시면서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뭔가 깨달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그 선생님의 강의를 직접 듣는다는 거는 너무 행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경기장 밖에 있다면 졌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하자. 그래서 내일 또 마무리를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동서가 해주시고요.